얘들아 봅시다. 얘들아 혹시 첫 페이지 넘어갈 거니? 두 번째 페이지는 여기 넘어가면 안 될 것만 같은데 5번부터 거의 안 괜찮지 않을까? 네. 그치? 그래, 사인 세타가 얘들아, 사인 세타가 양수면 몇 사분면 각이야, 세타가? 1사분면 아니면 2사분면 각이지? 다른 사람 넣으면 안 돼. 나 목소리 잘 안 나와. 1사분면 아니면 2사분면 각이지? 그 다음에 코사인 3파이 플러스 세타는 사실 조금 간단하게 나타내면 어떻게 바꿀 수 있어, 일단은? 그렇지, 코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로 이렇게 바꿀 수 있지. 그럼 코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는 뭐로 바꿀 수 있어? 가 문제지. 마이너스 왜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가 동시에 나오니?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야? 마이너스 코사인 됐다.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보고 반대지? 이거까지 아는데 뭐가 문제야? 그럼 일단은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세타네? 뭐야? 이건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아니야? 뭐 어디가 문제일까? 이게 마이너스 탄젠트 됐다. 응? 얘들아 그러면은 요 값이 지금 얼마가 나왔어? 문제에서 요 값이 5분의 루트 15가 나왔지? 5분의 루트 15가 나왔지? 그럼 코사인 세타가 음수니까 세타는 몇 사분면 아니면 몇 사분면 각이라는 거야? 얘들아? 몇 사분면 아니면 몇 사분면 각이라는 거야? 2사분면 아니면 3사분면 각이라는 거지? 그럼 얘랑 얘 동시에 만족시키는 건 2사분면 각밖에 없잖아. 됐어? 그럼 2사분면 각에서는 원래 탄젠트가 음수니까 어떤 값 골라야 돼? 너희가 양수값 골라야 되니까 너희 3, 4, 5번 중에 하나 고르시면 되지? 그럼 탄젠트 값 구하는 건 쉬워 어려워? 그렇지, 탄젠트 값 구하는 건 문제가 안 되지? 여기서 이제 너네가 부호 때문에 문제가 조금 생겼던 거고 이런 게 바로바로 안 바뀌어지는 거면은 괜찮아. 근데 바로바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 외워야 돼? 아니 외울 필요 없고 너네가 선택지가 두 개가 있어. 단위원을 그려서 해결을 하거나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을 하거나.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보통 단위원을 그리거든? 이렇게 그리고 항상 이렇게 각별각할 때 세타는 몇 사분면각 취급해도 괜찮다고 그랬어. 1사분. 그래서 1사분면각.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런 거야. 내가 세타를 한 요 정도로 잡을게. 세타를 요 정도로 잡으면 우리가 파이 플러스 세타라는 거는 여기서 몇 도 돌아가는 거야? 180도 돌아가는 거지. 180도 돌아갔으니까 동경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코사인의 부호가 어떻게 됐어? 바뀌었지. 그리고 너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여기에 x좌표랑 y좌표가 있으면 x좌표가 뭐에 해당이 되고 코사인에 해당이 되고 y좌표가 사인에 해당이 되잖아. 근데 180도 돌리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사인도 부호가 바뀌고 코사인도 부호가 바뀌는 거지. 그래서 그다음 탄젠트 같은 경우에 90도 들어가면은 정확하게 우리가 맨날 쓰던 거 뭐야?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인 상황인 거지. 뭐 그런 거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래서 나도 웬만하면 너희가 이렇게 단위원으로 직접 확인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되니? 혹시나 부호가 헷갈리는 애들은 그러니까 세타를 1사분면 각 취급해도 좋다지 원래 우리가 알던 각으로 그러니까 만약 2사분면 각이야. 그럼 2사분면 각에서 시작해도 돼 안 돼? 2사분면 각에서 시작을 해도 괜찮아. 알겠지? 근데 왜 1사분면 각으로 해요? 그런 게 아니라 1사분면 각으로 해도 괜찮다지 원래는 2사분면 각으로 그냥 하면 돼. 근데 결과가 똑같아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역시 6번, 7번 중에는 7번이요. 너는 6번은 괜찮아? 네. 6번은 그냥 뭐 대입하면 돼? 속도가 2에서 0이다. 운동 방향을 바꾸려면 속도가 몇인 지점이 있었어야 되니까 0인 지점이 있었어야 되니까 7번은 괜찮아? 7번이? 그러고. 얘들아 얘를 뭐라고 불러? 오케이.
오케이. 얘들아 요만큼을 뭐라고 하냐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이렇게 불러. 그럼 잘 생각을 해봐. 스몰 ft의 부정적분 중 하나를 라지 ft라고 하면 스몰 fx의 부정적분 중 하나를 라지 ft라고 하면 요건 결과를 뭐라고 써주면 돼? 라지 f x 마이너스 라지 f 0 이렇게 써주면 되지. 그리고 나서 내가 얘의 부정적분 중 하나를 얘라고 했으니까 라지 f 프라임 x는 뭐가 되는 거야? 스몰 fx 이렇게 써줄 수 있어 없어? 있지? 됐어? 그러면 내가 양변을 뭐 해볼 거야? 양변을 미분할 거지.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이렇게 배웠을 거야. 이 함수는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하면 ft가 아니라 f 뭐로 나온다고? x로 나올 거라고. 됐어? 근데 왜 fx로 나오는지 이 과정에서 얘기를 해준 거지. 그럼 왼쪽 변 미분하면 어떻게 돼? 스몰 fx는 오른쪽은 3x제곱 플러스 6x까지는 괜찮은데 여기 뒤쪽에 이렇게 생기는 거 문제지. 근데 이렇게 생긴 거는 숫자가 들어갔으니까 계산을 하면 뭐가 나와? 상수가 나오지. 그래서 내가 이 값을 스몰 c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건 마이너스 c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 미분.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됐어? 그럼 다시 한번 이 값이 c니까 c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3x제곱 더하기 6x 마이너스 c dx 이렇게 계산하면 c 값이 나오겠지? 근데 저기 앞에 그 fx 빼기 f0 그쪽 부분 그러니까 이거 혹시 적분 자체가 아예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기억나는데 저게 왜 fx가 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막 무조건 fx가 된다고 얘기를 안 하고 그 앞에부터 다 얘기했어. 스몰 ft의 부정적분 중 하나는 라지 ft라고 하자. 라지 ft라고 하자. 그럼 이제 얘는 계산이 어떻게 돼? 이 라지 ft의 t 자리에다가 x 한 번 넣은 거에서 0 한 번 넣은 거를 맨 이러한 식이 된다인 거지. 근데 얘 부정적분 중 하나 이렇게 정의를 하면 얘를 미분하면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를 적분하면 얘가 되는 거니까 얘를 미분하면 다시 얘가 되는 거지. 를 여기에 쓴 거지. 됐어?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걸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얘 미분하면 뭐가 나온다고 그랬고 fx가 나온다고 그랬고 얘는 상수잖아. 상수는 미분하면 몇이야? 0. 그 다음에 8번은 잘했니 너네? 근데 오히려 8번 같은 걸 내가 할 여기가 있어야 되는데 얘들아 8번 봐봐. 8번 너희 A2 더하기 A4가 4 이렇게 써있어. 그럼 바로 뭐로 바꿔줘야 돼? A3은 2 이렇게 등차 중앙을 써서 그럼 너희가 저기 절대값이 들어간 식도 어떻게 써주면 돼? 봐봐 이렇게 써주자. 절대값 A5는 A6 더하기 이렇게 써도 괜찮지? 그럼 이제 여기를 뭐라고 쓸 거야? 절대값 2 플러스 2D는 여긴 뭐라고 쓸 거야? 그러니까 A3이 2잖아. 4 더하기 3D 이렇게 써주면 되지 않아? 됐어? 그럼 얘가 뭐 이상? 0 이상 이렇게 해도 그냥 풀어주기만 하면 되지. 됐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일단은 봐봐. 얘기하고자 하는 게 이거야. 등차 수열에서는 일단은 등차 중앙이 제일 중요해. 그리고 공차도 중요해. 근데 봐봐 내가 A5를 어떻게 표현을 한 거야? 그냥 A3 기준으로 공차 몇 번 더하내로 표현을 한 거야? 2번 더하내로 표현을 한 거지. 그 다음에 A6은 A3 기준으로 공차 몇 번 더하내로 표현을 한 거야? 3번 더하내. 그러니까 꼭 첫째 항을 찾아서 너희가 수열을 표현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야. 그게 더 복잡하니까 주어진 것 가지고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됐지? 그 다음 9번은 잘 했니? 혹시? 아, 9번 혹시 안 하고 넘어가도 괜찮겠니? 안 괜찮구나. 아니 앞에 애들이 다 해가지고
일단은 실수 전체 해집합에서 증가하고 그러면 fx랑 f의 역함수와의 교점은 어디서 발생해? fx랑 y는 xy의 교점에서 발생하지. 까지 괜찮아? 됐어? 그러면은 요게 원래 몇 차 방정식이어야 돼? F 첫수가 안 나왔네? F 첫수가 안 나왔네? 그냥 하자.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럼 얘가 두 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과 2,2에서만 만나고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6이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얘를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인테그랄 fx 마이너스 x일 수도 있고 x 마이너스 fx일 수도 있고 근데 얘네가 어디랑 어디에서만 만난다고? 마이너스 1이랑 2에서만 만나지. 됐어? 그럼 이제 이걸 계산을 했을 때 요거를 계산을 했을 때 요 값이 얼마가 나온다는 거야? 요 값이 이제 뭐 3 또는 마이너스 3 요 정도가 나온다는 얘기 아닐까? 됐어? 됐어? 그럼 이제 우리가 그냥 뭐만 하면 돼? 얘만 뭐 하면 돼? 분리해서 쓰면 되지 않겠어? 어떻게?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fx dx 마이너스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x dx 이렇게 분리해서 쓰면 되지. 그럼 이제 요 값이 계산이 될 거야. 됐어? 근데 이제 얘가 3인지 마이너스 3인지만 결정을 잘 해주시면 되겠지? 오케이? 3개 마이너스 3개 어떻게 알아? 이건 그래 그려보시면 돼. 알겠지? 근데 뭐 어쨌든 두 개 다 해봐도 되는 거니까 오래 안 걸려 얘들아. 이거 너네가 결국 계산해야 될 건 뭐밖에 없으니까 이거밖에 없잖아. 이거 값 계산하면 얼마야? 얘들아 이거 값 계산하면 얼마? 2분의 3. 얘 2분의 3이니까 그냥 계산 두 번만 해주면 돼. 아 그 다음 10번 일단 넘어가자. 그러니까 간단한 것들부터 먼저 해결을 하고 다시 돌아올게. 11번 얘들아 지금 여기서 요 삼각형 넓이 대 요 삼각형 넓이 대 요 삼각형 넓이가 몇 대 몇이래? 1대 4래. 그럼 여기 밑변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요 높이 대 요 높이 b가 얼마인 거야? 1대 4인 거지. 일단 그걸 먼저 활용을 해볼 건데 여기 점의 좌표가 일단 마이너스 1,0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지.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점의 좌표는 내가 이제 그냥 미지수로 아무렇게나 둬도 괜찮지. 그래서 그럼 이제 내가 여기를 a, 뭐시기 이 정도로 줄 거야. 그다음 여기는 내가 뭐라고 줄 수 있어? 여기는 저 y는 마이너스 로그 2의 x 플러스 2의 점근선이 뭐야? x는 마이너스 2지. x는 마이너스 2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 뭐시기 뭐 이 정도로 줄 수 있겠다. 됐니? 근데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요 기울기랑 같대. 그럼 이제 내가 요 직각삼각형과 이렇게 내리면 요 직각삼각형이 뭐야? 닮은비지. 닮은비는 1대 4. 그렇지. 1대 4. 그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요만큼 길이가 얼마인 걸 알아? 자, 다시 요만큼 길이가 얼마인 걸 알아? 1인 걸 알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만큼 길이는 얼마라는 거야? 4. 그럼 여기 x좌표가 얼마야? 2. 그럼 여기가 x좌표가 2니까 y좌표 구할 수 있어 없어? 그럼 로그함수에다 대입하면 y좌표가 얼마야? 마이너스 2. 여기까지 해주면 다 했지? 그럼 k값 구하는 것도 문제 안 되지? 이게 대입하기만 하면 되니까. 와 이거 여기 근데 나머지가 너무 더 넉넉하네. 12번부터 아 더 어렵다 그런 게 이것 때문에 여기 번호에서 그냥 스무스하게 지나갈 수 있는 게 단 한 문제도 없네. 얘들아 13번은 혹시 해결을 한 사람? 13번은 좀 해줘. 뭐를? 일단 13번 한번 해봅시다.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정보들을 내가 다 쓴 거야. 뭐냐면 지금 요각이랑 같다라고 하고, 이거 뭐야?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거든. 그리고 이제 요 길이랑 같으면서 자연수다라고 주어진 거야. 그래서 문제에 있는 정보들은 내가 이렇게 다 썼어. 그치? 근데 이제 주어진 정보가 또 뭐가 있어? 사인 알파의 값은 8분의 3루트 7. 그 다음 코사인 베타의 값은 4분의 3 이렇게 주어진 거네. 그럼 이제 너네가 여기서 뭘 구해내야 돼? 푼이들 여기서 뭐 구했어? 그치. 사인 베타 값 구했지? 사인 베타 값 구해보면 얼마야? 4분의 그치? 그럼 이걸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얘랑 얘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있어. 얘랑 지금 몇 대 몇이야? 그러니까 지금 사인 값의 비가 3대 2지. 그럼 변 길이 비도 몇 대 몇이게? 3대 2. 됐어? 그럼 이제 여기가 3K, 여기가 2K 이렇게 써줄 수 있어. 근데 왜 저렇게 되냐면 이런 거야. 내가 저번에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잘 봐봐. 내가 그냥 여기를 알파라고 하고 여기를 베타라고 한번 해볼게. 오케이? 그럼 이제 내가 저번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얘들아 요 변의 길이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그랬어? 사인 법칙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랬지. 근데 요 각이 알파면 얘 대응변은 뭐라고 표현하기로 했어? 2R 사인 알파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지. 그럼 얘 대응변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2R 사인 베타. 그러니까 각각의 대응변의 비랑 무슨 비랑 똑같은 거야? 사인 값의 비랑 똑같은 거야. 그냥 그거를 적용한 것 뿐이야. 됐어? 그럼 여기까지 하고 그럼 이제 너네가 쓸 수 있는 게 두 가지 정도 있거든? 첫 번째 유삼각형에서 뭐 쓸 거야? 코사인 법칙 한번 쓸 수 있겠지. 그래서 코사인 법칙 한번 쓰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요각 기준으로 쓸게. 요각 기준으로 코사인 법칙 한번 쓰면 4K 제곱은 n제곱 더하기 5K 제곱 마이너스 2배 n 곱하기 3K 곱하기 코사인 베타가 4분의 3 이렇게 하면은 K랑 n에 관한 식이 하나가 나오지. 근데 놀랍게도 이거 정리하면 인수분해가 될 거야. 그럼 어쨌든 n이랑 k에 관한 식 하나만 더 있으면 우리가 문제가 해결이 될 텐데 그럼 두 번째 식은 뭐에서 얻으면 돼? 너 여기 닮은 보여? 봐봐 지금 여기 점이 있고 여기 점이 있고 요각을 뭐 하고 있어? 공유하고 있지. 그럼 여기서 닮음 쓰면 어떻게 돼? 8대 이 n은 뭐라고 쓸 수 있어? n인데? n인데? 이렇게 그치 뭐 약분들에서 쓰면 되니까. 그래서 요거 두 개 연립하면은 답이 나오겠지. 그런 거. 혹시 못 알아들은 부분? 괜찮아? 근데 어떻게 이렇게 쌩쌩하실까? 이따 오후에 가시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14번이 쉽거든? 거짓말하지 말라고? 네. 진짜 14번이 사실 제일 쉬워. 14번이 그 여기 있는 것들 중에 15번이 더 쉬워. 아무튼 근데 14번 할 거야. 14번 내가 하는 거 아니고 너희 시킬 거야. 얘들아 잘 봐봐. 지금 문제에서 fx랑 라지 fx가 곱해져 있는데 얘를 뭐라고 문제에서 정의했어? fx의 부정적 분이라고 정의를 했지. 그러면 얘는 얘보다 차수가 어때? 하나가 높아. 하나가 높아. 그랬더니 두 개를 곱했더니 몇 차가 나온 거야? 5차가 나온 거지. 그래서 x-a의 세제곱 x-b x-2 이렇게 5차가 나왔지 지금. 됐어? 이렇게 5차가 나왔으면 여기 인수가 지금 총 몇 개가 있어? 5개가 있지. 그럼 얘가 3개를 가질 거고 얘가 2개를 가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지. 얘가 2개를 가질 거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지. 됐어? 그럼 이제 얘네가 이걸 어떻게 나눠 가질지만 고민을 해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제 가장 특이한 거 한번 해보자. 얘가 만약에 3중근을 가진다라고 한번 해보자. 봐봐 얘들아 어떤 함수가 3중근을 가져. 어떤 함수가 3중근을 가지면 걔는 증가하고 있지. 그럼 도함수의 판별식은 어떻게 돼? 0 이상이지. 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봐봐, 얘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 증가하고 있으면 도함수가 0이 되는 지점은 많아야 몇 개야? 한 개지. 그럼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수 있어, 없어? 없지.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얘는 3중근은 아닌 거야. 됐어? 그럼 이제 케이스를 이렇게 첫 번째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 라지 fx가 3분의 1 하고 3중근은 아니고 x-a의 제곱을 인수로 갖고 x-b를 인수로 갖는 경우, 그럼 스몰 fx는 누구를 인수로 갖는 거야? x-a 하나랑 x-2 하나를 인수로 갖겠지. 그럼 이제 여기서도 그래프 개혁이 두 개로 나올 거야. 일단은 얘가 이렇게 생겼을 텐데 x축이 여기 있을 때랑 여기 있을 때로 케이스가 나누겠지. 이제 그건 너희 시킬 거야. 너희가 해. x축이 여기 있을 때는 근들을 어떻게 두면 돼?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2는 어디다 둬야 돼?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요 지점에다 2를 이렇게 갖다 줘야 되겠지. 됐어? 그렇게 되면은 얘들아 2가 a랑 b에 몇 대면 내분점이야? 1대1 내분점이지. 그럼 그거 이용하면 a, b 관계식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그리고 위에 a, b 관계식 하나 더 있어 없어? 있지. 그럼 이거 몇 번 하면 된다고 여기선? 2번 하시면 된다고. 그다음 한 번 더 하나 더. 두 번째 케이스는 라지 fx가 3분의 1 x-a의 제곱 x-2일 때 요거랑 그럼 스몰 fx가 x-a x-b 이렇게 될 때지. 그럼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고 x축이 뭐 일단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지. 그럼 이때는 그 표시를 어떻게 해주면 돼? 여기가 a가 될 거고 그다음 여기가 2가 될 거고 여기가 b가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그럼 여기도 못 써주면 돼. b가 누구랑 누구의 2대1 내분점이다? 그렇지. 그렇게 쓰면 되지. 이거 몇 번 더? 그럼 총 몇 번 해주면 돼? 4번 해주면 돼.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답이 또 4개는 아니야. 이 총 4가지 경우 중에 2가지 경우만 돼. 그거 뭐 어쩔 수 없지. 그 2가지 경우는 어떻게 걸러내? 여기가 2야. 근데 막 b값이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그럼 말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만 걸러내주면 돼. 그래서 여기 10, 원래 10번부터 좀 어렵잖아. 근데 이제 내가 10번이랑 12번이 설명이 제일 길겠더라고. 10번이랑 12번이 설명이 제일 길 것 같고 13, 14, 15는 좀 라이트해도 괜찮은 것 같아 이거는. 그래서 그냥 하려고. 그러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납득은 가지? 그치? 어찌됐든 이 5개의 인수를 2개, 3개로 적당히 배분만 해주면 되는데 얘가 모조리다 이 세제곱을 다 가지고 가는 경우만 배제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근데 마지막으로 어떤 경우도 사실 해줬어야 돼? 그렇지. A 하나만 갖는 경우 A 하나만 갖는 경우는 오히려 그러니까 봐봐 만약에 세 번째 라지 fx가 3분의 1 x-a x-2 x-b 이렇게 가지면 스몰 fx는 뭐가 돼? 스몰 fx가 x-a의 제곱이 되지. 그럼 이제 저번에도 했지만 그럼 얘의 부정적분이 뭘 가져? 어쨌든 3중근 플러스 c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치? 그렇게 되면 얘가 말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됐어? 그래서 이 케이스는 아예 할 필요가 없다 이거. 얘 적분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 3분의 1 x-a의 대제곱 더하기 c 이거 저번 시간에 그거는 그게 fx가 안 돼. 이게 라지 fx가 되면 될 수 있을까? 아까 이미 라지 fx가 3중분에 가는 경우는 안 된다고 시작을 했으니까 그렇게 받아들여주면 될 것 같아. 3분의 1은 fx가 가져가야 돼요. 예. fx한테 있으면 돼요. 그럼 스몰 fx의 개수가 3분의 1이면 라지 fx의 개수는 뭐가 돼? 9분의 1 2개 곱하면 27분의 1이면 제곱차의 개수가? 이건 너네가 해봐. 그럼 15번 15번은 일단 요식 자체를 이해를 좀 해봐. n 플러스 2번째 항은 어떻게 나온다라는 거야? n번째 항이랑 n 더하기 1번째 항을 더하고 1을 더해. 됐어? 그냥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여기에 몇을 곱하거나야?
2분의 1을 곱하거나지. 그럼 이제 식을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좀 바꿔줬으면 an 플러스 2는 an 더하기 an 플러스 1 플러스 1 이거나 아니면 2배 an 플러스 2는 이거거나. 그러니까 상황을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겠네. 됐어? 됐어? 이 경우는 얘가 무슨 경우? 짝수인 경우. 이 경우는 요만큼이 홀수인 경우. 뭐 이렇게 케이스가 지금 나눠져 있는 거지. 됐어? 여기 15번에 저런 식을 뭐라고 불러? 우리 15번에 나와 있는 저런 식을 무슨 식이라고 불러? 점화식. 그래서 점화식이 저렇게 나와 있으면 저 점화식을 내가 나름대로 재해석을 해본 거야. 왜 이렇게 재해석을 했어? 분수 꼴이 보기 싫어서. 오케이? 그러니까 원래 그대로 해석을 해도 상관은 없어. 오케이?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어렵지 않은 이유는 이거야. 얘들아, 문제의 첫 번째 항 주어져 있지? 그 네 번째 항이랑 다섯 번째 항 같이 나와 있지? 근데 물어보는 게 몇 번째 항이야? 세 번째 항이지. 그럼 나는 몇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만 관심을 가지면 돼. 첫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만 관심을 가지면 돼. 그럼 거기 안에서만 지금 문제를 풀어볼 거야. 그래서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쓰는데 내가 뭘 알아? 첫 번째 항이 1인 걸 알지. 그리고 나서 지금 네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이 저런 관계가 있다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내가 다섯 번째 항은 A, 네 번째 항은 A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럼 얘네 둘은 모르니까 내가 여기를 B, 여기를 C 뭐 이런 식으로 줄게. 됐어? 그러면서 거꾸로 갈 거야. 그러니까 이게 너네가 여기서부터 이쪽 방향으로 가든 여기서부터 이쪽 방향으로 가든 상관은 없어. 근데 나는 이쪽에서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걸 선택을 할까? 왜? 또 여기서 일로 오면 다른 미지수가 두 개가 있지. 근데 여기서 일로 가면 같은 미지수가 두 개가 있지. 그래서 나는 이 방향을 먼저 선택을 한 것 뿐이야. 됐어? 그럼 이제 여기서 식이 이거 아닌 이거다 라고 쓸 수 있어. A가 A 더하기 1 더하기 B 더하기 1이거나 2A가 A 더하기 1 더하기 B 더하기 1이거나 케이스 이렇게 나눌 수 있겠어? 그치? 그럼 이제 요거는 결론이 뭐야? B 값이 마이너스 2다 이런 결론이 나오지. 근데 얘는 안 돼. 왜 안 돼? 문제 읽은 사람 있니? 그치? 모든 항이 자연수래. 그럼 이제 여기서는 뭐라고 쓸 수 있어? B는 B를 A로 바꾸자. 이미 A가 두 개가 있으니까 B를 A로 바꿉시다. 그럼 B를 뭐라고 쓸 수 있어? A 마이너스 2. 그럼 이제 얘는 A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됐어?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거꾸로 가는데 누구 하면 돼 이번에는? 이렇게 세 개를 바라보면 되겠지. 됐어? 그럼 이렇게 세 개를 바라보고 식을 뭐라고 쓸 수 있어? A 더하기 1은 A 빼기 2 더하기 C 더하기 1이거나 얘를 두 배해서 2A 더하기 2는 얘를 두 배해서 2A 더하기 2는 A 빼기 2 더하기 C 더하기 1이거나. 그럼 얘를 정리 한번 해보면 뭐가 나와? C는 2가 나오고 얘를 정리하면 C 대신에 뭘 쓸 수 있다가 나와? A 플러스 3.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를 다 해볼 거야. 그럼 C가 2라면 내가 저 A1부터 순서대로 써보면 1, 2,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돼? 얘랑 얘 더하면 홀수지. 그럼 홀수일 때는 몇 번째 규칙을 적용시키면 돼? 첫 번째 규칙을 적용시키면 되지. 그럼 얘네 둘을 더하고 1 더한 다음 2로 나누면 몇이야? 2. 그 다음 얘네 둘 더하면 짝수니까 어느 규칙을 적용시키면 돼? 아래 규칙을 적용시키면 되지. 그럼 몇이야? 5.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문제의 조건에 들어맞냐 이거지. 얘랑 얘랑 3 차이 나는 거 맞네. 그럼 마지막 것까지 한번 구해보자. 얘네 둘 더하면 홀수니까 얘네 둘 더하고 1 더한 다음에 뭐로 나누면 돼? 2로 나누면 4. 그럼 위에 규칙에 위배되는 게 없으니까 네 번째 값이 2 하나는 나온 거겠네. 됐어? 그 다음 이 아래 경우 C가 A 플러스 3이래. 그럼 내가 순서대로 다시 써볼게. 1 A 플러스 3 A 마이너스 2 A 플러스 1 A 이렇게 되어 있지. 그럼 얘는 이제 얘네 세 개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럼 요거 세 개 가지고 또 뭐 할 수 있어? A 마이너스 2가 A 플러스 3 더하기 1 더하기 1이거나 2A 마이너스 4가 A 플러스 3 더하기 1 더하기 1이거나. 그럼 이렇게 되면은 뭐야? 이건 돼? 안 돼. 그럼 이제 말이 안 되잖아 이거는 애초에. 그럼 이제 얘 같은 경우에 정리하면 A 값이 몇이 나와? 9. 그럼 A 값이 9가 나오면 다시 한번 써보면 되지. 어떻게? A 값이 9가 나왔으면 1 하고 C가 A 이때는 이제 C가 A 플러스 3인 경우니까 여기가 12
그러면은 여기서 9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 9래. A 값이 9면 여기가 얼마? 여기서 7이 나오고 여기서 8이 나오고 여기서 9가 나오는지만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되지, 규칙에 의해서. 그럼 봐봐, 두 개 더하면 홀수니까 여기다가 1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7 맞지? 얘네들도 홀수니까 두 개 더하고 뭐 잘못됐지? 그렇지? 여기가 A가 9였으니까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9네. 그럼 이제 얘네 둘 더하고 1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10이 나오지. 그 다음에 얘네 둘 더한 다음에 1 더하고 2로 나오면 9가 나오지. 그러니까 A3 값으로 누구 도 되는 거야? 7도 되는 거야. 그래서 얘랑 더해서 9야. 그래서 이제 이런 풀이는 욕을 먹어. 사실 왜 저렇게 풀어야 되냐, 왜 거꾸로 오냐, 수연이 앞에서부터 규칙을 만들었는데 왜 거꾸로 오냐. 그러니까 누군가가 엄청나게 비판을 해. 아니야 얘들아, 내가 시작하고 싶은 데서 시작하면 돼. 유연함이 좀 필요하면 돼. 유연함이 좀 필요해. 얘들아, 우리가 수요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상황이 아니지 이거는. 근데 수요를 처음부터 끝까지 봐야 되는 상황이면 처음부터 봐야 되는 게 맞아. 근데 내가 봐야 하는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면 꼴랑 5개야? 5개지. 그럼 5개 중에서 보기 편한 데부터 보면 돼.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나가면은 1이 홀수지. 그럼 이제 요 C가 짝수인지 홀수인지부터 나눴어야 되지. 나 나눴니? 아니야, 마지막에 점검만 했잖아. 사실 홀짝으로 나누기 시작하면 머리가 더 아프다고. 근데 일단 써놓고 내가 판단을 하는 거야. 이거는 뒤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조금 편할 수 있겠다. 근데 실제로 편했어, 안 편했어? 생각보다 받아들이기도 편했잖아. 내가 하기도 편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하면 돼. 오케이? 그러니까 전체가 다 있을 때는 웬만하면 처음부터 가는 게 맞겠지만 내가 봐야 할 게 요만큼이면 그 안에서 봐야 할 부분부터 먼저 봐주면 돼. 그러니까 어떨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를 봐야 될 수도 있고 요거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여기를 봤지. 근데 어떤 것도 있겠어. 가운데부터 시작해서 양옆으로 퍼져야 되는 것도 있을 거야 분명히. 그래서 그런 건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지. 무조건 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이렇게 봐야 된다 없어. 그러니까 인터넷에 이게 유튜브 쇼츠에 등장하는 두 분이 이런 풀이를 비판을 해 엄청나게. 근데 그거는 안 돼. 우리는 무조건 유연하게 해야 돼. 오케이? 이게 불편하면 이걸 해야지 왜 불편한 걸 계속 고수를 해야 돼. 그거는 나는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해. 무슨 얘기인지 알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좀 유연하게 이렇게도 볼 줄 알고 이렇게도 볼 줄 알고 가운데서도 이렇게 퍼질 줄도 알아야 되고. 알겠지? 그 다음에 혹시 제가 16번과 17번을 해드려야 할까요? 아니요. 그치, 요건 괜찮겠지? 18번은 해야겠지? 네. 근데 이놈들 얘들 봐봐. 18 너희 SN을 어떻게 볼 거야? 2n 마이너스 아이고 씨 없어. 2n-1 곱하기 2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볼 거지. 그래서 그럼 이제 얘는 어떻게 쪼갤 수 있어? 2분의 1 하고 2n-1분의 1 마이너스 2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쪼갤 수 있지. 내가 쓴 게 뭐야? 부분분수 오케이? 그 다음 너희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할 거야? 쪼개? 왜 쪼개? 혹시 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쪼개지 말란 소리야. 일단은 생각을 조금만 더 해보면 돼. 얘를 뭐라고 쓰면 될까? S K 빼기 1 이렇게 K번째 항까지 합해서 K번째 항을 뺐잖아. 그럼 K-1번째 항까지 합 아니야? 그래서 K-1번째 항까지 합이지? 그래서 그럼 이제 얘는 어떻게 처리하면 돼? 얘들아 이거 어떻게 처리하면 돼 이제? 그러니까 물론 이제 SK-N이라고 쓰는 건 좀 그렇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K에다가 1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일단 써놓고 1부터 10까지 대입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원래는 S0 이런 건 합법이야 불법이야? 불법이기는 해. 근데 S0 값은 얼마겠어? 첫 번째 항까지 하면서 첫 번째 항을 빼면 빵
그러니까 어차피 빵이니까 그냥 S0이라고 쓸게. 얘는 S0 더하기 S1 더하기 어디까지 S 9까지만 더하면 되지. 그럼 얘는 어차피 0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계산을 하면 되잖아. 요거는 계산할 수 있어 없어? 있지? 끝. 그러니까 봐봐. 시그마가 나오면 일단 무조건 뭐야? 쪼갠다라는 생각은 버려. 잠깐만 생각을 해보면 돼 얘들아. 그러니까 이거의 의미가 없을 때는 쪼개서 따로 계산을 하는 게 맞는데 어쨌든 요거 같은 경우에는 K번째 항까지 합해서 K번째 항까지 합해서 K번째 항을 빼면은 K-1번째 항까지 합이다. 그런 게 좀 보이기는 해야 되니까 네, S1부터 S9를 어떻게 구해요? SN을 내가 여기서 이렇게 써놨지? 아, 그러면 S1부터 S9까지는 내가 여기 N자리에다가 5부터 5까지 대입하면 돼? 1부터 9까지 대입하고 그냥 싹 더하면 되지. 그럼 이 계산값이 어떻게 되겠어? 2분의 1로 묶이고 1 빼기 이거 9 대입하면 얼마야? 2부 19분의 이렇게 계산하면 돼. 너네 19번은? 괜찮습니다. 네. 19번은 저 y는 2, y는 8이 뭐여야 돼? 끝에. 그치 최대값 최소값이어야 되지. 그럼 물어볼게 얘들아 그 구간이 아이고 0에서 2파이까지 있고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함수가 y는 sin 3x인 거잖아. y는 sin 3x인 거잖아. 그럼 이제 너희가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 얘들아 sin 3x를 힘겹게 그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만 생각을 해주면 돼. 원래 0에서 2파이 안에 sin x는 몇 번 그려져? 한 번 그려지지. 그럼 sin 3x는 몇 번 그려져? 3번. sin 7x는 7번.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니까 7번이 그리다 말아지고 3번이 그리다 말아지고 이런 게 아니라 정확하게 3번 그려지고 끝난다야. 그게 주기의 의미잖아. 얘는 전체 주기의 몇 분의 몇이 된 거니까 3분의 1이 된 거니까 조금 짧아진 거지. 3분의 1만큼 짧아진 거니까 원래 한 번 그렸던 게 3분의 1만큼 짧아진 거니까 3번 그려지는 게 당연한 거야. 그래서 야 얘는 이거 20번도 일단 제끼고 그러니까 20번이랑 그 앞에 있는 문제랑 결이 좀 비슷해서 일단 다른 거 먼저 하고 우리 이제 확공도 하고 해야 되니까 얘들아 21번 얘들아 21번이 이런 게 중요해. 우리가 얘네가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하면은 이게 x 플러스 k승 마이너스 2는 4에 x 마이너스 k 플러스 이렇게 두고 계산을 시작을 하겠지. 그래서 근데 너희가 지수함수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때는 좀 편한 게 지수함수가 기본적으로 1대1 대응이지. 1대1 대응이지. 그래서 이제 내가 만약에 이 x승을 t로 치환을 했어. 이 x승을 t로 치환을 했으면 t가 양수인 값이 하나가 나오면 x값도 딱 하나로 결정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 얘네들이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건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몇 개여야 되는 거야? 한 개. 정확하게 이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한 개여야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 x승을 t로 치환을 하고 식을 좀 정리하면 어떻게 돼? 여기는 뭐가 돼? 4의 마이너스 k승 곱하기 t제곱 마이너스 2의 k승 곱하기 t 플러스 4는 0. 얘가 0보다 큰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몇 개여야 되는가? 한 개여야 되지. 그럼 0보다 큰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한 개인 건 음수근 하나, 양수근 하나를 가질 수도 있고 양수 쪽에서 무슨 근을 가질 수도 있어. 중근을 가질 수도 있는데 얘는 무조건 양수 쪽에서 중근을 가질 수밖에 없어. 왜? 왜 양수 쪽에서 중근을 가질 수밖에 없어? 두 근의 합과 곱이 이미 뭐야? 요 t라는 2차원 형식에서 두 근의 합과 곱이 이미 뭐야? 양수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는 그냥 판별식이 0이다만 써주면 돼. 그래서 그럼 판별식이 0이다를 써주면 뭐가 나오겠어? 당연히 판별식이 0이다를 써주면 무슨 값이 나오겠어? 얘들아? 무슨 값이 나오겠어? K값이 나오겠지? 그래서 내가 K값을 구해보니까 K값은 1 뭐 이렇게 나오더라. 그럼 K값이 나오면 무슨 값도 나와? 얘들아 이게 중근을 가진다라고 해서 판별식을 썼더니 K값이 1이라고 나왔어. 그럼 K에다 1을 대입을 하면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지. 그럼 무슨 값도 나오는 거야? T값도 4라고 나올 거야. 그럼 T값이 나오면 무슨 값도 나와? X값이 2라고도 나올 거야. 그래서 이제 판별식 한 번으로 요만큼까지 구했어. 요만큼까지 구했는데 잘 봐봐.
문제에 지금 y는 4의 x-k 플러스 2라는 애가 있고 그 아래에 y는 4의 x-k 빼기 m 플러스 2라는 애가 있어. 얘들아 요거 그래프 대략 어떻게 생겼어? 요거 그래프 대략 이렇게 생겼지? 대략? 그럼 얘를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평행이동시킨가? m만큼 평행이동시켰는데 문제에서 m값이 양수래 음수래? 양수래 하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 있겠지? 여기까지 괜찮아? 됐어?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직선을 그려야 돼? 어떤 직선을 그려야 돼? y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n이라는 직선을 이렇게 그리면 문제에서 여기가 a고 여기가 b입니다. 이런 소리 아니겠어? 문제에서 하는 얘기가? 그치? 그러니까 여기도 내가 뭘 안 그렸어 지금? 원래는 요 직선이랑 요 아니 뭐야 저 지수함수랑 요 지수함수의 교점이 a다 했는데 내가 결국 그린 거는 그냥 지수함수 얘만 그려놓고 여기 위에 한 점 a 이렇게 표시한 거나 다름없지. 됐어? 그 다음 어찌됐든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여기 위에 어딘가 a가 있는데 a를 직선 y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n을 그렸는데 걔가 여기서도 만나고 여기서도 만난대. 됐어? 그럼 이제 이렇게 그었더니 얘랑 만나는 지점이 a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얘랑 만나는 점이 b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됐어? 그러면서 문제에서 요 길이가 몇이라고 주어져 있어? 루트 10 이렇게 주어져 있단 말이야. 그럼 너희 요거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잖아 지금. 그럼 너희 요 길이가 얼마고 요 길이가 얼마야? 1이랑 3이지? 근데 이제 여기 요 점의 x좌표를 내가 2라고 구해놨지. 여기가 2,6이라는 걸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아. 왜? 내가 k값까지 다 구해놨기 때문에. k값까지 다 구해놨기 때문에 k값이 1이잖아. 그럼 여기 x에다 2 대입하면 계산값이 6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2,6이면 여기 b의 좌표는 몇 콤마 몇이 돼? 3,3 이렇게 됐다. 이런 문제들만 나오면 조금은 편할 텐데. 그럼 뭐 n값 구하는 것도 문제 없지. 3,3을 어디다 대입하면 되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되니까. n값 구할 때는 또 3,3을 어디다 대입하면 되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되니까. 됐어? 그래서 뭐 이런 문제. 와 그리고 수평공 다 제껴야 되네 진짜. 아니야 근데 내가 진짜 확통하고 와서 시간 나오면 앞에 거부터 하나씩 할 거야. 최소한 2개는 좀 하고 싶은데 어쨌든. 그래서 23번 확통으로 넘어갑시다. 너 이거 P, B가 A의 뜻이 뭐야? 오늘 수업해야 되는 거라서. 그러니까 배운 애들은 요 P, B가 A의 뜻은 뭐야? 봐봐. 이거는 조건 확률인데 일단은 B가 일어날 확률인데 누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야? A가 일어났을 때니까 분모에 뭘 써주는 거야? P. A를 써주고 위에 뭐가 오는 거야? P. 비교집합 A 뭐 이렇게 와주면 되는 거지? 됐어? 그럼 이제 너희 해낼 수 있어요? 자, 24번. 얘들 4명의 학생에게 서로 다른 종류의 사인펜 3개. 그러니까 학생이 4명인데 이 학생도 다르지. 그치? 그 다음에 사인펜조차도 3개가 있는데 얘도 뭐래? 다르대. 그럼 이거 원래 어떻게 나누죠? 원래 어떻게 나누죠? 서로 다른 학생 4명에게 서로 다른 사인펜 3개를 나눠줘야 돼. 어떻게 나누죠? 얘들 머리를 쓰란 얘기야? 거기 뭐 아래에 쳐다봐도 뭐 안 써있잖아 너네. 이거 어떻게 나눠줘? 그러니까 봐봐. 학생이 4명이 있어. 아니다. 그러니까 얘들아 사인펜을 학생한테 주는 거야? 학생을 사인펜한테 주는 거야? 그치? 그럼 사인펜이 이렇게 3개가 있어. 뭐 얘들아 안 되면 이렇게 써봐. 이거를 누구한테 나눠주는 거야? 학생 A, B, C, D한테 나눠주는 거지. 이렇게 써놓으면 혹시 몇 개인지 보이니? 몇 개야? 그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대답이 안 나와? 4의 3승이지 전체가? 됐어? 근데 문제에서 뭐래? A가 한 개 이상 받아야 되는데 그럼 전체에서 그냥 못 빼주면 돼. A가 하나도 못 받는 경우 빼주면 되지. A가 하나도 못 받아. 그럼 몇 개야? 오 잘하네. 이렇게 해주면 되지? 물어볼게. 얘들아 이번엔 만약에 사인펜이 같았어. 같은 사인펜이 3개가 있네. 그걸 A, B, C, D한테 나눠줘야 되네. 그럼 어떻게 써야 돼? 자 봐봐.
너희는 지금 이걸 목격을 했어. 이거 기호를 어떻게 써? 4 파이 3 이렇게 쓰지. 얘들아 몇 개를 몇 명한테 나눠줄 때 얘는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지. 그럼 너희는 만약에 사인펜이 같다라고 하면은 4, 3 쓰고 여기에 올 기호만 고르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여기 4 H3. 왜냐면 각 사람이 받는 개수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얘들아 먼 훗날의 미래라고 생각하면 안 돼. 너희 어차피 1학기 때 경우에서 봐. 근데 얘들아 봐봐. 이 문제 나올 법해 안 해? 이거 정도 나올 수 있지. 파이라는 기호만 빼면. 너희 긴장하고 풀어야 돼 여기는. 무슨 얘기인지 알지? 25번은 다 해냈을 거라 믿어. 25번은 다 해냈을 거라 믿고 26번은 다 해내지 못했을 거라고 믿어. 기억이 나니? 아니요. 근데 이건 내가 그냥 실내 구간만 써줄게. 실내 구간 공식만 써줄게. 어느 정도 기억이 날 거니까 너네가. 내가 이거 개념 설명하면은 우리 오늘 밥도 못 먹고 1교시 시작도 못해. 그치? 그러니까 이제 봐봐. 여기서 지금 오른쪽에 있는 167.9 얘는 표본평균 x바에다가 k값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k값에 해당되는 건 거기 밑에 저기 1.96이라는 숫자 보여? 1.96이 올 거야. 왜냐고 지금 묻지 말아줘. 95%로 추정할 때 요 k값이 1.96이었어. 그 다음 n값은 뭐야? 표본의 개수. 그럼 여기에 이제 16이 오게 될 거야. 그래서 그 다음 그러면은 158.1은 뭐라고 썼었는지 기억나 너네? x가 마이너스 1.96 곱하기 4분의 시그마. 그래서 여기 그냥 k값이랑 루트 n값이 온 거야. 그래서 이거 연립하면은 너희가 x 바값이랑 시그마 값 구할 수 있어 없어? 있겠지? x 바랑 시그마 구할 수 있어. 얘들아 희망을 좀 가져. 더했을 때 자연수 나와 안 나와? 그럼 계산도 하자. 얘들아 x가 얼마야? 그럼 163. 그 다음에 1.96 곱하기 4분의 시그마 요 값은 얼마야? 여기서 163 빼봐. 4.9. 얘들아 4.9랑 1.96이 관련이 없을까? 4.9 몇 배 하면 4.9 4배 하면 19.6이잖아. 그럼 시그마가 얼마라는 소리야? 10. 얘들아 다시 정신 차려. 4.9 4배 하면 19.6. 근데 여기 1.96 써 있으니까 시그마가 얼마인 거야? 10. 10? 이건 계산만 하고 넘어가자. 왜 이렇게 되는지 지금 궁금해하지 말고 이번 시간 지나고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에 배울 거야. 알겠지? 27번 원순열인데 해 말아. 말아요. 이게 28번. 오. 자, 얘들아 저기에서 선택한 함수 중 하나가 F6은 4를 만족시킨대. 그럼 F6은 4를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는 몇 개야? F6은 4를 골랐어. 그럼 나머지 1, 2, 3, 4, 5가 누굴 골라야 돼? 1, 2, 3, 4. 잠깐만 얘들아 다시. 어차피 공역의 원소 4개가 있지. 그럼 원래 정의역에 있던 애들이 고를 수 있는 건 그냥 몇 개야? 4개씩이지. 그러니까 전체 개수는 몇 개로 와야 돼? 6만 결정이 된 거잖아. 나머지는 몇 개씩 선택할 수 있는 거야? 4개씩 선택할 수 있으니까 분모에 와야 될 건 4에 5승이 와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됐어? 그럼 그때 함수 f의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된대. 무슨 소리야? 1, 2, 3을 본다. 그치? 이것도 선택을 좀 나눠야 돼. 그러니까 일단은 4가 선택을 받았잖아. 4가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재 좀 쓸게. 첫 번째 케이스는 1, 2, 3, 4, 5가 1, 2, 3, 4를 모두 선택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두 번째 경우는 1, 2, 3, 4, 5가 누구만 선택하는 경우도 있을 거야. 1, 2, 3만 선택하는 경우도 있을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케이스를 좀 나눠서 한번 해볼게. 그럼 이제 1, 2, 3, 4, 5가 1, 2, 3, 4를 모두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돼? 여기 잘 생각해봐. 1, 2, 3, 4를 모두 선택하는데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는 않아. 그치? 1, 2, 3, 4를 다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지금. 그러면 얘네를 몇 그룹으로 나눠야 돼? 9그룹. 4그룹. 잘 봐봐. 5개가 4개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 4개가 모조리 다 선택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 중에서
누군가는 1, 누군가는 2, 누군가는 3, 누군가는 4를 선택할 몇 개의 그룹이 필요한 거야? 4개의 그룹이 필요한 거야. 야 근데 5명을 4개의 그룹을 쪼개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 2, 1, 1, 2밖에 없지. 그러니까 우리 2명이서 누구 뽑을래? 하고 결정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 거야? 5씩 2. 이러면 그룹이 4개로 찢어졌지. 그럼 각각의 그룹이 1, 2, 3, 4 중에 누구 선택할지 결정하는 게 4팩토리얼인데 태윤이 뭐? 그래? 뭘 모르겠어? 알겠어요. 알겠어? 자 그럼 이 아래 경우는 내가 1, 2, 3을 다 선택해야 되니까 얘네를 몇 개의 그룹으로 찢을까? 3개의 그룹으로 찢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 근데? 3, 1, 1이랑 2, 2, 1이 있지. 그럼 3, 1, 1로 쪼개는 방법은 몇 개야? 50. 잠깐 이거면 충분하지? 이거면 충분하지? 됐어? 얘는 50, 2 곱하기 32 곱하기 1을 나누기 몇 팩? 2팩 하고 뭐야? 나누기 2팩 하고 양변에 뭐 곱해줘? 3팩? 3팩 이렇게 곱해주면 되지? 됐어? 얘들아 28번만 돼도 28번 정도만 돼도 충분히 어려운 문제야. 얘들아 혹시 29번이 생각이 나니? 나요. 뭔 문제? 저거는 이제 오늘 할 거, 예, 오늘이네. 오늘 금요일에 할 거야? 아니, 오늘인가? 아니, 금요일에 할 거야. 너네 아직 확률 안 했잖아. 아, 그럼 이제 금요일에 할 거야. 그럼 차근차근 합시다. 30번. 30번 풀었어? 아니요. 틀렸다는데요. 아. 30번 아이디어만 제공을 조금 해줄게. 얘들아 30번에 보니까 이게 총 20개가 있잖아. 근데 총 20개가 있으면 1이 적혀있는 일단은 공을 몇 개를 꺼내니까 전체가 20개인데 20개 중에 9개를 꺼내지. 됐어? 근데 이제 보면은 원래는 이제 이렇게 할 거야. 개수가 그러니까 각각의 공의 개수가 무한개가 있어. 각각의 공의 개수가 무한개가 있으면 아니지 다시 이 중에서 9개 공을 꺼내는데 짝수가 적혀 있는 공은 각각 하나씩. 만약에 첫 번째 케이스에서 2가 적혀 있는 공도 빵개, 4가 적혀 있는 공도 빵개 이렇게 꺼내면 1이 적혀 있는 공의 개수랑 3이 적혀 있는 공의 개수랑 5가 적혀 있는 공의 개수의 합이 몇 개여야 돼? 9개여야 되지. 근데 여기서 원래 이렇게 되면은 그냥 뭐 하면 편해? 3H9 하면 편하지. 근데 3H9 했을 때 3H9 했을 때 문제가 생기니 안 생기니? 생겨. 무슨 문제가 생겨? 5개 정도. 그러니까 이거 다 그치 이거 뭐 얘는 5개밖에 없는데 막 9개 뽑고 이런 경우들 다 제외를 해줘야 되잖아.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봐. 이거는 내가 뽑을 공을 결정을 하는 거지. 뽑을 공의 개수를 결정을 하는 거지. 근데 이거 말고 남길 공의 개수로 바꿔보자. 그럼 남길 공의 개수의 합은 몇 개여야 돼? 2랑 4 제외하고 6개지? 그럼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길까 안 생길까? 이건 문제가 생길까 안 생길까? 이때는 문제가 생길 게 없어. 근데 왜 6개야? 짝수가 적혀 있는 공은 각각 3개지? 3개지? 3개 맞잖아. 왜? 12개잖아. 뭐가 맞네. 그러니까 나도 지금 15개로 생각을 했어요. 자 다시 봐봐. 얘들아 이 경우에는 어쨌든 5개 이상씩 꺼내면 문제가 생기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어차피 공을 빼내고 남는 개수를 생각을 해보자고. 그럼 총 몇 개를 남겨야 되는 거야? 총 12개 중에 9개를 빼내니까 3개를 남겨야 되지. 그럼 이제 요런 때는 중복조합 쓰는 게 문제가 생겨 안 생겨? 전혀 안 생겨.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돼. 그럼 두 번째 케이스는 또 뭐가 있어? 2가 1개 뽑히고 4가 0개 뽑히는 거. 얘가 0개 뽑히고 얘가 1개 뽑히는 경우 어차피 얘는 곱하기 2 처리해주면 되지. 곱하기 2 처리해주면 되고 이때는 x 프라임 더하기 y 프라임 더하기 z 프라임 몇이라고 쓰면 돼? 몇이라고 쓰면 돼? 2라고 쓰면 되지 이거는. 됐어? 왜 2야? 그래 하나씩 뽑았잖아. 아 근데 하나 더 해야 되는구나. 1도 해야 되는구나. 잠깐만 이러면은 남는 공의 수 하나 늘어나야지.
뽑았으니까 남는 공의 개수. 왜냐면 얘들 다시 이미 여기서 하나를 뽑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짝수 중에서는 아니 홀수 중에서는 하나를 덜 뽑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남는 공의 개수가 하나가 늘어나겠지. 그다음 세 번째 경우는 또 뭐가 있어? 세 번째 경우는 2도 하나 뽑고 4도 하나 뽑는 경우. 그럼 이때는 x 프라임 더하기 y 프라임 더하기 z 프라임이 몇이어야 돼? 여기까지도 이제 문제가 안 생기겠지? 아니야, 생긴다고 해줘. 생긴다. 뭐가 생겨? 요때 안타깝게 무슨 그치? 5개 뽑는 거. 그럼 이제 여기서는 3H 5 한 다음에 뭐만 빼주면 돼? 3 빼주면 되지. 얘가 올 때, 얘가 올 때, 얘가 올 때. 그러니까 요러한 편의성이 조금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은 이렇게 생각까지는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저렇게까지 생각을 했을 때 문제가 생겨. 그럼 반대 경우도 생각을 해보자고. 뽑기만 하지 말고 남기는 걸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됐어? 자 그러면 야 근데 여기까지 해도 시간이 모자라네. 딱 한 문제만 해볼까? 내가 늦은 백지우한테 다 물어볼게. 아니지 지금 여기 다른 반 학생 있으니까 혹시 내가 수트를 조금 더 진행해도 되겠니? 근데 세연이 내가 우리 반만 있었으면은 어? 아니, 물론 이제 내가 내일만 해야 될 거는 영상을 따로 찍을 거라 그걸 봐도 괜찮기는 한데 맞아. 와 진짜 개막막하다. 아니 근데 오늘 10분을 그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다고? 어떻게 잘했어? 그러니까 설명이 좀 길어지거든? 설명이 길어지면 혼자 생각하는 필요 아 그건 맞아. 그러니까 설명이 좀 길어질 뿐이지 2차도 없어. 근데 2차도 없는 거 어떻게 알았어? 맞아. 그러니까 계속 약분이 되는 상황들이 나와. 그래서 이제 보통은 10번 보면은 평상에서 있는 자차함수에 대해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분의 x, f 프라임 x 요 값이 3가 이렇게 나오지. 그럼 이제 여기서 만약에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극한값이 0이 나오면 문제가 별로 안 생겨. 근데 극한값이 하필 몇이 나왔어? 3이 나왔다면 여기 0이 분자가 0이 존재하면 되는데 안 되는 상황이지. 그렇기 때문에 분모에도 누가 존재해서 x가 존재해서 그래서 내가 얘를 x, gx 뭐 이런 식으로 바꿔 쓸 수 있지. 그래서 그럼 이제 얘를 이렇게 약분을 해. 얘를 이렇게 약분을 했지. 얘를 이렇게 약분을 하면 좀 복잡한 과정이 있으니까 잘 들어봐. 내가 결국 fx를 뭐라고 쓴 거야? x, gx라고 쓴 거지. 그러니까 f 프라임 x는 뭐라고 쓸 수 있어? gx 더하기 x, g 프라임 x 뭐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래서 여기를 한 줄을 더 써보려고.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gx분의 뭐라고 쓸 수 있어? f 프라임 x니까 gx 더하기 x, g 프라임 x 이 값이 얼마다? 3이다라고 쓸 수 있지. 그럼 이제 여기서 한 번만 더 정리를 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않을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gx분의 x, g 프라임 x 이 값이 얼마야? 2지. 그럼 이제 여기까지 봤을 때 얘랑 생긴 게 거의 어때? 똑같지?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떤 결론이 나왔어? fx가 누구를 인수로 갖는다? x를 인수로 갖는다. 그럼 여기서 gx도 x를 인수로 갖는데 그럼 얘를 내가 x, px 이렇게 쓰면 결국 결론이 또 한 번 뭐가 나오겠어? px가 누구를 인수로 갖는다? x를 인수로 갖는다. 그럼 이게 계속 반복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fx를 x 4제곱이라고 생각해. 그럼 x 4제곱이라고 생각 아니야. x 4제곱이 답이 아니어서 그래. 5 하면 안 돼. x 4제곱을 해. 대입을 해봐. x 4제곱을 대입을 해봐. 극한값이 몇이 나와? 그럼 x를 인수를 최소 몇 개를 갖고 있었어? 3개를 인수로 갖고 있었지. 그치? 그러면서 그냥 뭐 하면 돼? x 마이너스 k. 그럼 요거 대입해서 저거 3이다 쓰면은 k 값이 나오고 끝이야. 됐어?
그래가지고 사실 이걸 이제 뭐 멋있게 푸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요 과정을 생략하고 봐봐 처음부터 fx를 이렇게 두고 아 뭐야 그럼 얘는 x를 한 3개 정도 인수로 갖고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기 시작을 한대. 어떻게? 그니까 물론 뭐 여기가 3이니까 뭐 x 한 3개 정도 갖고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야 근데 이 과정 없이 여기가 3이어서 x가 인수가 3개다를 알 수 있을까? 없어. 얘가 차수가 높아졌어. 여기가 5야. 그럼 최소 5개는 가지고 있는 게 맞아. 이 과정을 통해서 얘가 뭐야 여기 상수가 언제가 될 때까지 해보면 되는 거야? 0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이 과정을 안 보여주고 너희가 알 수는 없다는 건데 천재적인 사람들은 그거 알 수 있나 봐. 그래 나는 너네가 이거를 이 과정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고 이 과정을 통해서 인수가 몇 개를 가지고 있는지 보고 나서는 그렇게 써도 된다를 얘기를 해주고 싶어. 됐어? 진짜 여기까지만 하고 혹시나 다음 과정들이 궁금하면 내가 내일 애들은 더 많이 풀 거야. 내일 애들은 더 많이 풀 거니까 그거 좀 참고해. 내가 그래서 영상 그게 따로 올리고. 네. 얘들아 밥 먹고 오자. 1시 15분까지.